사역장 김태원 집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 내려와서 여기 목 아프시니까 여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바로 진행할게요. 그 부제가 사역의 전략과 실제인데 뭐 이미 선교 베테랑들이시고 울진 영도 가실 정도의 선교 가신 분들이라면 최소 사명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선교를 가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전략을 알려준다, 뭐 굉장히 탁월한 무슨 이론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계시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즐겁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중간 체크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아주 이 강의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어저께 동해 선교를 갔다 와서 동해 사역에서 경험했던 것들과 또 이번에 이제 울진 영도 사역을 가시면서 이제 가시게 될 것들을 한번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참고로 저는 울진 영도 선교는 한 번만 갔습니다. 한 번만. 네, 딱 한 번 갔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많이 안 갔기 때문에 현장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그 어르신 사역과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 사역의 포커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중간 틈새 사역을 한번 생각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은 뭐 이제 깨알 같은 글씨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눈 아프니까 보지 마시고 그냥 사역 전 우리가 체크할 거, 사역 중 우리가 체크할 거, 그리고 사역이 끝나고 나서 그 후기 사역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볼 거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네. 자, 현지 교회를 공유하고 모여서 대화하라. 예, 이거는 아주 쉽죠. 네. 뭐 항상 그렇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팀장님, 부팀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혼자서 일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항상 스케줄이 있는데 우리 팀원들은 늘 불만이었어요. 팀장님 왜 그거 안 알려주시냐고, 준비팀에서 이미 줬다는데 왜 팀장님만 알고 계시냐고. 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항상 이렇게 대화하고 이제 알고 계신 것들을 공유하면 좋습니다. 다음 장 보시고. 예, 멋진 사역을 꿈꾸고 기도하라. 뭐 기본적이겠지만 정말 이번 사역, 그러니까 동해 사역을 저는 이제 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약간 개인적으로는 다급했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게 안 바쁠 때는 그냥 느슨하고 막 급한 거 불똥 떨어지면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건데 상황을 보면 안 되는데 그런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 우리 팀원의 성향을 파악하라. 울진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팀장님이신데 여러분 팀의 팀원들 성향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항상 저희 팀원들을 부담을 안 주려고 이제 그랬어요. 부담 안 줘야지. 우리 팀장이 알아서 해야지. 팀원들은 쉬게 해야지. 했는데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날아온 팀원의 불만이 섞인 불만 플러스 질문이 있으십니다. 내용이 뭐냐면, 네, 딴 거 아니고요. 진짜 궁금해서 질문 몇 가지만 해도 되는 거죠? 우리 아기 케어와 관련해서 무슨 준비 안 해도 되는 건지, 주일날 점심과 관련해서 준비 시간이 충분한지, 그냥 저희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지, 시키기 민망하셔서 팀장님이 알아서 다 소화하시는 거 아닌지, 아닌지, 진짜 준비할 게 없는 건지 솔직히 좀 많이 궁금합니다. 라고 팀원이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이거를 받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라서 이번 팀원들은 보통 팀원들이 아니다. 이번 팀원들한테 잘못 지키면 현장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겠구나. 누구나 이런 거 한두 번씩 경험할 수 있지만 팀원들의 성향이 중요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팀원 초신자 죄송합니다. 선교를 처음 간 분들하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이렇게 좀 시키는 대로 좀 따라왔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선교예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근데 지금 분들은 선교를 몇 번씩 가본 분들이고 목자님이시고 이런 분들이어서 선교에 대한 감이 이미 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팀장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이거는 세심하게 일정표를 꼼꼼하게 짜서 드려야 될 팀원들이다. 그래서 성향을 파악하고 제가 이거 다 나눴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현재 가서 뭘 하게 될지, 밥은 누가 챙겨주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케어하는지를 쭉 나눴습니다. 그때부터 팀원들이 안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팀장은 정말 팀원들의 좀 힘들지만 팀원들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역이 조금 쉬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 장. 네, 그냥 교회 그림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 따온 건데요. 역할 나누기. 현지 교회 요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 팀장님들이 이제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역할을 배분을 했었습니다. 물론 다 하시지만 어떤 집사님은 회계, 어떤 집사님은 그 사진 촬영, 이분은 요리 이런 식으로 나누고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겠죠? 다음 장.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제 딱 선교 날 돼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어떤 사역을 좀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번에도 300명에서 준비한 데를 알아서 잘 준비해 주세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약간 서운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건가? 또 목사님은 뭔지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목사님은 아무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고, 그냥 뭔지 사역만 받아서 이렇게 얌얌얌 드시는 것 같아서 한편은 서운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인사이트가 확 있었어요. 그렇지. 마음껏 사역하라고 했지. 그래. 목사님이 한번 가르친 대로 그 사역을 정말 창의적으로 한번 해보자. 백지라고 생각하고 이 백지에다가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들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해서 구글 네이버에서 찾았어요. 현장 상황 파악했어요. 작년에 저희 CNU 앞에서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애들 반응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전도했을 때 아이들의 시큰둥한 반응, 아이들이 관심 가지는 반응, 또 하나에는 이제 그 아이들 대화에서 나왔어요. 자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오토바이 타고 거기를 배회하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선교대원들한테 저기 누가 전화해서 119 좀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아이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제 자퇴한 아이가 오토바이 타다가 처박혀서 갖다 대면 피를 막 흘리고, 피를 흘리는데 그 청소년들 스웩 있죠. 좀 피 좀 나네 이런 포스. 근데 응급 그 119 아저씨가 와서 이게 그 식염수 붓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아저씨가 와서 네 거야 누구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걸 체험하게 하셨을까? 저는 그때는 몰랐고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역과 억지로 막 끼워 맞추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저희가 사역했던 곳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얘들아 이리 와봐. 여기 있잖아, 너희들에게 알려준 놀라운 소식이 있어. 야, 이게 뭔지 아니? 이게 있잖아, 사역이라는 건데 이렇게 좀 하면은 아이들이 혹시나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CNU 옆에 여기 호프집이 있었고 술집이 있었고요. 이 옆에는 이제 낙지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집 앞에서 저희가 오후 시간대 좀 이렇게 파라솔을 펴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 진로 상담 같은 걸 좀 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우리 집 앞에서 하지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옆에 이제 술집에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그 술집은 전화했는데 하려고 말란 말지만 이미 그 집주인은 떠난 상태였어요. 없는 상황. 그리고 어떡하지? 그러니까 장소가 저기 집 흰 차 서 있는 데밖에 없었어요. 저기서 학생들이 나오면 파라솔을 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물론 이 길건 지금 CNU 맞은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공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다가 여기 전화번호 여기 그 네이버 지도 앞으로 당기면은 전화번호가 나와서 그 인쇄사에다가 안녕하세요. 보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저희가 돈을 좀 드리고 써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희 사장님이 위에 분이 오시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마을 공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학생들이 그 뜨거운 떼약볕의 폭염 속에 전도를 천막치고 전도를 할 생각을 하니까 좀 답이 안 났던 거죠. 근데 여기서 드리고자 할 말씀은 뭐냐면 미리 지금 1년 사이에 변했잖아요. 근데 가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하면 현장에
3개월 전 사진은 나와 있어요. 아, 저렇게 변했겠구나. 근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저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전에 파악을 하고 제가 팀장이었으니까 욕심을 냈죠. 가자. 그냥 차 타고 내 차 타고 그냥 가야겠다.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살 계획 어떻게 되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럴 계획 가지고 혼자 잘 갔다 오겠습니다. 당일치기로. 근데 목사님이 감사하게 그러면 태원 집사님 같이 갈까요? 그래서 목사님 무리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그냥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같이 가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적극적이시지? 혹시 목사님이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안 가시고 땡땡 치려고 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이제 하고 막 답사를 했는데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은 사역 중 다음 장 괜찮습니다. 다음 장.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얘기할게요. 한 2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만들었어요. 무슨 이게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냐면 거기 사전에 목사님이 마음대로 사역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어떤 팀이 삼육의 어떤 팀이 왔는데 그 팀이 청소년 사역을 했다. 근데 그 사역은 학생들한테 진로 탐색한다고 해서 교회를 초청했는데 아이들이 몇 명 왔다. 그리고 그 몇 명 온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연계되신 분하고 연계가 됐는데 그 아이들이 군대 가고 나서는 연계가 잘 안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진로 탐색을 학교에 한번 시도해보자. 학교에 똑똑똑 선생님 저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저희는 이런 거 안 됩니다. 사실 안 되면 안 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갔었어요. 안 되면 안 되리라 가서 그냥 포스터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뚝뚝뚝 한 다음에 집사님들한테 이거 집사님 이렇게 사역할 거예요. 집사님 잘하는 거 뭐예요? 뭐라고요? 카드 회사 다닌다고요? 핀테크? 오케이. 집사님 잘하시는 거 뭐예요? 집사님 뭐 잘한다고요? 근데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다니시는 회사의 특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특기는 뭐냐면 그런 분들의 직업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금융 전문가, 여행 전문가, 이런 전문가를 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전문가를 붙이고 그분들의 양념을 쓴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전문가라고 다 붙이고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근데 팩스로 전날 보냈어요. 팩스 보내서 저기 진로 담당 선생님이나 행정실 선생님 혹시 이거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저희가 이런 사역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이들 진로 탐색을 좀 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팩스 일단 보내보시고요. 교감 선생님 보시면은 연락 드릴게요. 근데 반응이 없었어요. 그 다음날 나다가 퇴짜 맞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주님 바라보고 서리라. 주님이 열어주시면 가고 안 열어주시면 그냥 파라솔 있든 없든 그냥 떼약볕에서 맨 땅으로 그냥 뛰어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처음 행정실에 갔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팩스 보낸 사람인데 혹시 팩스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로는 3층 진로 상담실 가라고. 그래서 진로 상담실 다 갔어요. 이렇게 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저 이런 계획을 갖고 저희가 이 동해 소망 감리교회에서 왔는데 이런 사역을 아이들에게 좀 하고 싶다. 글쎄요, 저 좋은데 제가 결정한 건 아니고 교감 선생님이 마침 계시니까 교감 선생님이랑 연결시켜 드릴게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목사님하고 둘이 같이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그런 게 있었어요. 목사님은 속으로 나는 목사로 안 그래야지. 왜냐면 목사로 가면은 아무래도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교감 선생님이 다 오더니만 뭡니까? 여기 앞에 소망교회에서 왔는데 저희가 해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와요. 근데 맨날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이게 마사지 사역하고 어른들에게 봉사하다가 저희가 이번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 봉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괜찮으시면 저희가 돈 안 받고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괜찮겠습니까? 선생님 딱 보더니만 이거 좋은데 이 종교가 들어가면 좀 그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차가 났어요. 종교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좀 쿨하게 했어요. 그러면 편하게 가시라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내년에 안 되시면 내년에 더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했는데 선생님이
그럼 제가 진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답을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좀 하루 이틀 있다 전화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밥 먹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잠깐 빨리 학교를 좀 와주실 수 있냐고 저희가 회의했는데 선생님들이 다 좋다 그런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선생님이 저게 아이들이 진로 탐색에 대해서 이제 너무 좀 이렇게 원하는 바가 있는데 이거를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그래서 이게 사역이 좀 결정되는 순간 그래서 뜨거운 그 두근대는 가슴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진로 선생님이 왔어요. 근데 갑자기 앉자마자 이거 2학기 때도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2학기 때요? 2학기 때 되죠. 물론 무조건 되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3교시, 4교시 2학년 아이들이 선택해서 이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틀 됩니다. 네. 오전 3, 4교시 가능할까요? 됩니다. 근데 저희는 무조건 이제 된다는 방향으로 갔고 근데 이제 걱정이 있었어요. 저희가 2학기만 간 게 아니라 동해 상업고등학교 그때 또 갔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랑 겹치면 어떡하지? 고민이 좀 됐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쨌든 저 학교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고 또 동해 상고에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아까 박문혜 선생님 잠깐 오시라고. 그래서 갔는데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도 똑같이 금요일 날 오전에 될 수 있냐고.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는 좀 이미 동해 중학교가 예약이 돼 있어서 저희가 오후에는 해줄 수 있습니다. 오후로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일단 아직 잠깐만 죄송합니다. 전 페이지 주시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저희도 들었는데 선생님 저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압니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오신 거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에서 꼴찌들을 다 모아놓은 학교가 저희 학교입니다. 그게 동해 상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로 선생님들이 와서 다 상처를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 다 잠자고 뭐 딴짓거리하고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 선생님, 그 진로 선생님은.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여기는 안 되는가 보다 이제 목사님하고 딱 하는데 제가 목사님 잠깐만요. 혹시 모르니까 교감 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가시죠. 뭐 어차피 미제가 본전이니까 딱 앉았어요. 교감 선생님 찾고 있는데 그 담당 선생님이 잠깐만요. 교감 선생님 왔어요. 어디서 일 오셨습니까? 예, 이런 일 때문에 왔는데 좀 혹시 관심 있으시냐?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이것들은 사실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지역사회를 좀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거 예산도 있다고. 저희는 돈을 받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해주시면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데 똑같이 얘기했어요. 멘트를. 그러니까 좋대요. 그래서 너무 신나고 너무 들뜬 마음에 목사님도 막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냐고 막 그랬는데 세상에 다음날 동해 상고에서 문자가 날아왔어요. 저희와 일정이 안 맞아서 저희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불안했어요. 팀원들한테 다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사역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창피하고.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동해중학교나 상고가 열리면은 사역이 성공한 거고 그런 데서 사역이 안 열리면 사역이 실패한 거냐? 아니면 그런 걸까?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마음 갖고 그냥 의연한 척, 그냥 태어난 척 팀원들한테도 뭐 세부적으로 얘기 안 했어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시죠. 이렇게만 얘기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 가는 날 이제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지라 혹시 전화 와서 저희 사역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났었어요. 근데 가니까 다음 장 보면 동해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동해중학교에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보시면 본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1반 여기 핀테크, 2반 해외여행, 3반 창업교육, 4반 국제응용, 5반 해외유학. 거창하죠? 네. 근데 사실 중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중학생들이 뭐 큰 거 바라겠어요? 근데 실제 저희 간 팀원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조카한테 물어봤대요. 이제 걔는 그 남녀공학인가 예술고등학교예요. 야, 니네 뭐가 관심 있니? 이렇게 그 진로 교육에 있어. 뭐 이렇게 이모가 고모가 그랬죠. 저희들은 뭐 성교육에 관심 있고요. 저희들은 뭐 예고니까 연예인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 관심 있다는 거예요.
나 청소년들의 수준이 이거구나. 이게 너무 거창할 필요도 없겠구나 생각이 됐고 그냥 갔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모셔주기서 오시죠. 자, 수업 시간 가시죠. 그래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옆에는 이제 저희가 가니까 이렇게 저희 포스터 그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포스터를 갖고 왔는데 딱 붙였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수업을 만약에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것도 너무 영광된 거지만 혹시나 아이들이 한 명도 결신자가 없다 손 치더라도 저희와 함께 갔던 그 자녀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저런 학교 환경을 보게 된다면 저 아이들이 자라서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같이 갔던 선교 부모님들에 대해서 뭐라 생각할까?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것도 해봤어. 아, 우리 삼촌은 우리 언니는 이런 것도 해봤어. 저 아이들이 나중에 선교에 대한 엄청난 큰 인사이트를 갖고 더 귀한 사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키도 하나 맞췄어요. 저희가 이제 동대문에 가가지고 이게 선생님처럼 멋있게 보여야 되니까 딱 보이고 다음 장 이제 아이들의 수업 이제 수업하는 광경입니다. 진짜 나름 되게 진짜예요. 확실히 여학생들은 해외여행 이런 쪽에 많이 몰렸고 남자 아이들은 핀테크 이런 거 있잖아요. 금융, 국제금융 이런 데 많이 몰리더라고요. 다음 장. 실제 이제 저희 집사님들이 그 학교에서 나눠주는 마이크를 끼고 이제 수업을 하는 광경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되게 순수하고 수업을 잘 듣는 거예요. 그 다음 장. 근데 이제 그냥 수업만 하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저기 보시면은 지금 진로 상담실인데 각자 가방에다가 간식을 좀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고민을 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수업을 전할 때는 수업만 전하고 다음날 따로 아이들에게 야, 축구하고 싶은 친구들 토요일날 운동장에 모여라. 선생님들이 치킨 사줄게. 10시까지 와. 올 사람은 와. 이렇게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팀장이니까 전자가 좋았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자 교실에서. 근데 이제 그 멤버들 중에 일부 분들은 그러다가 학교에서 우리를 좀 너무 이 종교성을 밀어내면 내년이나 2학기 때 연계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큰 긴 호흡을 가지는 마음으로 좋아요. 그냥 수업만 합시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대신에 예화는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예화는 다윗과 골리앗,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좀 넣어서 우리가 하자. 다음 장. 그래서 실제 불렀습니다. 토요일 날 불렀는데 아이들이 3명 나왔습니다. 3명. 축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격했고 저희가 이제 수업 한 학년당 이제 100명씩 9학년을 했으니까 200명에서 사실 큰 기대는 했었지만 3명의 숫자에서 실망은 했어요. 근데 다시 생각을 좀 지금 바꾸고 싶어요. 3명이 결코 그냥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저 아이들 중에 나중에 송태훈 목사님 같은 저 아이들 중에 정말 미래의 무디 같은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희가 그냥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 그래서 저 3명의 아이들에게 또 집사님이 또 이렇게 저분은 또 영어를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그런 즉석 특강 같은 거 잠깐 해줬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맥도날드 먹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맥도날드 먹고 일단 너희들 교회 나오면 좋겠다.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업 마칠 때 저 아이들에게 저희가 SNS를 공개했어요. 우리의 카톡 아이디는 뭐다? 우리의 페이스북 아이디는 뭐다? 우리의 이메일은 뭐다? 그래서 너희들이 궁금한 건 우리에게 줘.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사역이 끝났지만 계속 질문을 받게. 계속 너희들이 진로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봐. 그래서 이게 이 사역이 아니라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혹시 커서 서울로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동네 갔을 때 또 지속적인 관계가 되기를 그런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왜 우리 보통 사역 가면 이번에도 어린이들 만나는구나. 이번에도 이 말 안 듣는 어린이들 챙겨야겠구나. 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쨌든 도전하게 하셨고 시도한 사역에 있어서 긴 텀을 보고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질문이 그런 거였어요. 선생님 비트코인 해보셨나요? 국제금융 정말 실제적이에요.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그 핀테크 하시는 분한테 선생님 제가 유튜브 계정 나이 속여서 올리다가 유튜브 계정 취소당했어요. 어떻게 복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해외 유학. 선생님 저는 저 나라에서 이런 직업을 하고 싶은데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실제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동해의 아이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지금 꿈이 없대요 요즘 아이들.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다 열심히 해서 우리 이제 오빠 언니들 대학 갔는데 대학 가더니만 직장도 못 잡고 계속 저렇게 있다더라. 근데 우리가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뭐 이건 물론 뭐 그냥 제가 제 사견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어쩌고저쩌고 해서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자영업자나 직장인이나 다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는데 청소년들이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래서 아주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제일 또 물어보는 것 중에 보수 얼마 받으세요? 선생님들한테 묻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고액의 연봉의 기준이 얼마니? 애들이 그래요. 2억이요. 왜? 뭐 다행히 나는 고액 연봉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정말 실제적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아이들과 접촉점을 어쨌든 가지는 게 참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은 물론 청소년들만 오전에는 청소년 사역, 그다음에 오후에는 어르신을 똑같이 생겼습니다. 물론 일주일 전에 갔을 때 마을에 가서 아버님 저희가 일주일에 올 건데 혹시 어르신들 많이 모아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마사지도 해드리고 숙동도 해드리고 하니까 저기 1시까지 와. 그때 목요일 1시까지 우리 다 모아줄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딱 갔어요. 근데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규모에 맞게 한 10분 정도는 모이셨더라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제 뭘 하나. 그래서 저희가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했고 아이들 재롱잔치 그다음 이분들을 이제 두 군데 경로당 갔는데 저희가 막 마사지를 해드리고 하니까 이제 오신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공연 예배에 오셨어요. 삼계탕 대접하고 감사하게. 그래서 그 다음 장. 근데 이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서 팀장님들은 그런 걸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들아 지금 뭐 시끄러우니까 우리 친구들은 저기 잠옷실로 들어갈까? 우리 친구들은 저기 작은 방으로 들어갈까? 그래서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케어하게끔 그런 식으로 뭐 저희가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 장. 그리고 이제 너무 사역만 하면 지치니까 토요일 날 오후 같은 때는 이제 거기가 바닷가 지역이어서 아이들 이제 해수욕 갔어요. 지금 보는 사진은 해파리가 죽어서 하는데 해파리 장례식을 지금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엄마들 그래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생했으니까 엄마들 커피숍 해서 차 한잔 마시게끔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 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물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게 저는 좀 좋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렇게 했었더라도 교회에 온 청소년은 없었어요. 교회 청소년은 없었고 한편 제 마음에는 차라리 그냥 대놓고 길거리에서 사연이 전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했는데 지금도 좀 고민이 돼요. 사역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근데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시도와 여러 가지 여러분의 꿈꾸는 사역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노방전도 어르신 똑같이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사역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 나 의지하고 있지? 그래 같이 가자. 상황 보지 말고 이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이제 거의 끝이 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뭐 사역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어떨 때는 전도 과자, 어떨 때는 뭐 관공서라든가 인근 마을의 팥빙수 사역 직접 해드릴 수 있고, 어떨 때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러니까 저희는 전도할 때 따로 차라리 저걸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입니다. 저거는 거의 안 버리세요. 저거는 저희들은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더라도 저거는 꼭 안 버리세요. 그냥 호떡 사역이라든가 물티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지역 마을과
가는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원하는지는 뭐 다 다르지만 거기에 맞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 사역 물품, 거기에 맞게 사역 전략들을 하나씩 세워가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요 동해선교 보니까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그 경로당 사역을 했는데 7년 동안 사역을 했대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어떨 때는 영정 사진 촬영해 주는 사역, 어떨 때는 이미용, 머리 이미용 해주는 사역, 또 어떨 때는 리마인드 웨딩.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결혼식을 못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따라 서프라이즈로 결혼식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결국 뭐 주례를 보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가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시고 그러니까 꼭 저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지역에 맞게 그 장소에 맞게 또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그대로 뭐 시대에 따라서 뭐 돈 많이 써라 무조건 뭐 이벤트 해라 이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그 마을이 원하는 것을 잘 읽어서 사역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앞에 사진이 넘어갔지만 제가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가운데 팀장님들은 팀원들 건강 매일 아침에 아이는 괜찮은지 뭐 열나진 않았는지 챙겨주시면 좋겠고 항상 협업 혼자 하지 말고 협업하는 게 제일 좋겠다. 자, 마지막 사진 이제 사역 후인데요. 사역 후는 그거겠죠. 이제 여기서 울산교 끝났어. 이제 끝. 교회를 바라봐야지. 교회는 목포 갈래, 장원 갈래 이게 아니라 이 사역을 가지고 계속 이제 여름 가을에도 뭐 겨울에도 또 내년 이맘때에도 또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팀워크를 가지고 그 멤버를 가지고 뭐 바뀔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 사역이 연계가 돼서 저는 그랬어요. 한때는 너무 사역이 힘들어서 전도만 하면 졸음이 오는 거예요. 전도만 하면 졸음이 막 쏟아져가지고 뭔가 이거 마귀가 역사나 이거 왜 이러지? 전도만 하면 졸음이 와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꼭 가서 어르신 사역하고 꼭 가서 어린이 사역 이렇게 3.1교회 패턴에 여러분이 그냥 국한시키지 말고 어린이 사역 중에서 어린이 좋아하는 거 뭐? 그래! 물놀이! 아니야! 어린이들은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하시던가 어린이가 없다. 어린이가 없어? 그러면 교회끼리 모으세요. 모아가지고 이쪽 교회는 그냥 어린이 다 모아줄 테니까 어린이 사역하십시오. 저쪽에는 어르신 있으니까 어르신만 다 모아서 그렇게 사역을 듣고 그 아이들이 커서 청소년이 됐으면 미리 저 같은 그럴 것 같아요. 미리 전화해서 그 학교, 그 고등학교. 근데 여러분이 가니까 8월이죠. 8월이면 그 보충 수업을 안 하는 이상은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작년에 제가 목포 갔을 때 학원을 막 다녔어요. 저희 교회 좀 보내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는데요. 근데 오는 아이가 2명 됐습니다. 2명. 그 많은 학원을 다녔지만 근데 그래서 뭐 많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실험하고 도전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꿈꾸게 되면 사역이 되게 즐겁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사역부 팀 멤버십을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는 마치고 질문해 주시면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